제가 저도 의학 동영상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의학 쪽에서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학을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했고 식품과 약초로서 치료하는 방법을 10가지를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신청한 거죠.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60몇만 원밖에 70만 원치 안 들었습니다. 10개를 했는데 근데도 치료가 되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저는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저도 좀 안 좋은 갑작스러운 출혈이 내장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걸 치료하느라고 처음에는 지비지향 기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갖고 있는 약초를 그냥 몇 번 복용하면 돌 안 물고 딱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출혈이 안 멈춰서 좀 있는 그대로 제가 안에 이렇게 뭐 덩어리가 이렇게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영란적 같은 덩어리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 진짜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내가 응가를 했으면 이게 안 됐을 텐데 너무 힘들어가고 화장실에서 연기 앉아있을 힘이 없어서 그대로 제가 이거를 바닥에 화장실 엎드렸습니다. 힘들어서 앉아있을 힘이 없어서. 근데 그때 이제 응가를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것을 먹었는데 뭘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악초도 먹고 제가 이렇게 약초도 먹고 그다음에 뭐 율무가루도 그 전날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치료는 제가 제 방법으로 치료를 했어요. 저도 이제 단순한 십이지향은 안 경험을 안 했어요. 어쨌든 치료 방법이 있어요.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질병의 종류별로 틀려서 모든 하나의 질병 하나로 이렇게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제 소개 방법을 그냥 제가 그냥 평상시에 살균하는 이런 구조를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살균하고 이렇게 아마 여러 질병이 있겠죠. 여러 질병인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누구를 치료하지는 않고요. 법을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늘 생강을 갈아가지고 전자레인지 생강을 일단 씻어서 쪼개고 전자레인지 한 12분 정도 돌려서 익힌 다음에 그래서 소금 설탕 넣고 믹서기로 갈아요. 그런데 생강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병에 넣고 놔둡니다. 그 다음에 마늘 중심으로 해서 양파 조금 들어가고 마늘 중심으로 해서 전자레인지 한 14분, 15분, 16분에 돌리면은 이렇게 완전히 갈아가지고 그럼 완전히 익혀져요. 그래서 익혀진 다음에 갈아가지고 안 익혀 그냥 먼저 전자레인지에서 잘라가지고 익히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갈아가지고 했습니다. 갈아가지고 했는데 소금 설탕 넣고 청으로 만들어 놓고 생강 먼저 스푼 넣고 그다음에 마늘하고 양파 넣고 물 타서 그냥 먹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질병에는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사할 수도 있는 그런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런 거를 이거 가지고 이제 따라하셔서 치료제로 만드시거나 이걸 모방해서 스틱 가루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는 액상으로 만들어도 그렇고 이것을 첨가를 해가지고 다른 것과 섞어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되게 명약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진짜 명약이에요. 이거는 골고루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생방 같은 거 한 2개 정도 잘라게 가위로 칼로 잘라서 그냥 생방 먹습니다. 한 2개 정도 해독되고 몸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대를 끓여 먹습니다. 조리대를 차로 요새는 좀 먹습니다. 이게 십이지장 기향이 좀 있었다 보니까 한 6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이지장 기향도 제가 이걸로 치료했다고 그랬죠.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방법을 특허를 10개를 신청을 했는데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되니까 문제죠. 저도 이제 병원 안 가고 이번에도 치료할 거예요. 웬만한 것은 뭐 독감 같은 거나 이런
폐렴 같은 거나 뭐 기타 이런 것들도 간단히 치료합니다. 저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해당하는 그런 식품과 약초를 찾아서 그걸로 이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과학적 저는 약초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약초도 일일이 먹어보고 독성 검사를 하고 위험한 건 안 먹었죠. 위험한 건 안 먹고 시중에 허용된 약간 일반적인 약초 전문 약초는 제가 안 먹었습니다. 위험해서 전문 약초는 위험하니까 그냥 그 전문 약초를 해놓은 거니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가 허용된 일반 약초로만 아마 터키나 뭐 중동에서도 중국에서도 전 세계 약초를 막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약초는 제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약초로. 그래서 치료가 되는데도 안 해줘. 그래서 난 되게 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드라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이렇게 열에 약하다는 공통점을 발견을 하고 피부병이 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용 2200W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열을 축적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해주니까 한 번 할 때 몇 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따 오후에 또 하거나 내일 하거나 급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다 없어. 여드름도 없어지고 종기도 없어지고 다 정연 뾰루지 같은 거 다 없어지고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해보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드라이기로 이렇게 칸타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70, 20, 10으로 해가지고 딱 프로테이즈를 제가 이렇게 저울로 달아서 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살균제를 피부병의 완선도 해결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완선도 해결. 드라이기로도 안 돼요. 드라이기로 이제 완선 같은 거 이렇게 아주 여름 끝자락에 정말로 무더울 때 여름 때도 잘 안 나요. 근데 아주 무더울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끝자락에 이것이 나더라고 완선이. 그래서 이때 굉장히 속상했었습니다. 매년 동안 드라이기로 가열하고 꾸덕꾸덕 직물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직물을 나온 것을 드라이기로 이렇게 2200W짜리 전문은 19,000원인가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로 흔들어서 화상 입지 않게 열만 축적시키는 방법을 해서 마르고 그 다음에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비닐 장갑 끼고 10대 하루에 막 12번씩 흘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있었던 거로 팬티 젖어도 상관없다 생각으로 항문까지 다 발라. 그랬더니 해결됩니다. 그다음 뭐 3년 정도 지났는데도 안 나요. 그래서 되게 나는 해피합니다. 이거는 손살균제, 알코올을 대신한 여기 이건데 알코올을 대신한 사타구니로 이걸 이제 사타구니 일종의 보온실이기 때문에 각종 피부병이 잘 일어날 수 있어서 이거를 계속 발라주고 있습니다. 저게 드라이기로 이렇게 밑을 좀 가열해서 그래서 살균 소독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발라주고 이런 것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손 같은 데도 이렇게 발라주고네.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손 살균제. 알코올은 하지 마세요. 알코올은 아니 술이 1급 발암 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이 1급 발암 물질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센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공업용 알코올 먹고 죽은 사람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알코올이 좋으면 죽겠습니까? 완전히 70% 언저리에 살균이 일어나는데 공중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바닥이나 어디나 뿌리면 즉시 휘발해요. 휘발하면 그게 그렇죠. 휘발을 하기 때문에 70% 언저리에서만 살균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거기 프로테이가 깨지면 살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나 봐요. 뭐 다른 데서 잘 쓰더라고요. 80%, 90%, 100% 강하면 살균 될 것 같죠. 살균이 안 됩니다. 그 이하로 60% 이하로도 살균이 안 됩니다. 웃기죠. 근데도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 폐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공업용 알코올은 드셔다 죽은 사람 많죠. 근데 그거 폐로 계속 마시면 건강에 좋을 리가 없어요. 저는 그 물티슈에도 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 어쨌든 간에 암 환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도 이제 제품을 이렇게 어떤 식품과 약초로 해서 특허를 10개를 냈습니다. 현재 지금 기술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떤 데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신청을 해서 신청이 공기실도 공개됐고 그런데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마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야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거의 전 세계 제 앞에서 다 파산입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질병을 저는 그래서 막 어떤 독감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몇억 달러에 거래하거나 이런 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으로. 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과학기술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도 엉터리로 하지 않고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만 치료합니다. 아마 크게 사고 나지 않는 이상은 별다른 문제예요. 이번 것도 저는 암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구라라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치료 경험을 유튜브에도 동영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 치료 기록에 대한 보존도 되고 남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학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고요. 속임수나 뭐 사기, 구라 없고 이로 인해서 어떤 개인을 치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 경험이나 이런 치료 방법을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발표를 하니까 믿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조금 아까 좀 얘기했던 얘기는 피부병은 이런 걸로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라고 들어 얘기로 피부병 치료하시고 치질 같은 것도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병원에서는 아직도 원인을 모를지도 모르죠. 제가 이렇게 발표하고 어디선가 꼭 나오던데 이빨에 이게 치간 칫솔로 이렇게 청소 안 하면 이렇게 거기서 그 피가 흐르죠. 그래서 이게 그 냄새도 나고 이뻐요. 그게 이제 그 찌꺼기가 음식물 찌꺼기가 썩어서 세균이 발생을 하는 거 중추균뿐만 아니라 그것처럼 항문에도 응가 덩어리가 조금 남아 있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즉시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치질을 오랫동안 알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피가 더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겨울 때 되면 꼭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약초, 살균하는 약초로 이렇게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로 이제 발표를 지금 치료를 했었어요. 치료를 했는데 저기 그걸 갖다 며칠째 계속 바르니까 갑자기 부어 올라왔던 것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번쩍했어요. 아이디어 이렇게 전거 들어오듯이 이거 세균이다. 세균 살균한 건 그 약초를 바르니까 세균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치질이 부어오르는 게 그렇죠. 찌꺼기가 있어서 거기서 세균이 번식하는 안에 보온실이다 보니까 뭐 그 팬티 입고 안에 옷 입고 그걸 잘 벗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거기 보온실이 돼서 거기서 나는 거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대기를 즉시 싸가지고 안에를 강한 물질끼리 갖고 항문을 벌려서 3번씩 씻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안 나요. 근데 이게 약간 겨울 그 다음에 어떨 때 되면 나는 때가 있었는데 어떨 때 나냐면 이걸로 수유주를 문질러서 닦을 때 그때 났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여기에 돌가루를 섞는다는 걸 알았어요. 휴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돌가루를 섞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날카로워서 항문의 피부가 인체 중에 가장 약하거든요. 내장 피부가 나타나는 거니까 딱 하니까 거기 이제 기스가 나가지고 거기에 상처가 나면 세균이 번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난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이걸로 이렇게 눌러서 닦지도 않아요. 비대기로만 완전히 꼼꼼히 항문을 벌려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는 물만 닦아주는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방에 올라와서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살균하고 이렇게 말리는 이런 게 그게 비대기로 말리는 건 좀 잘 안 말라지더라고요. 물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기는 좀 찜찜하고 뭔가를 넣는데 거기서 바람이 나오면 세균이 엉덩이에 묻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로 충치균도 해결되다. 꿀렁꿀렁하면 충치균 곧바로 소멸돼. 처음엔 식초로 했었거든요. 사과식초를 물에 머금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실시 비십시오. 딱 가라앉습니다. 잇몸 부은 것.
어떤 건 잇몸 부은 거는 영양분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잇몸에 부었다 터지는 이런 건. 그래서 땅콩, 그다음에 당근 부족, 당근 부족이었을 때 그런 현상이라. 비타민 C 부족, 키위 같은 거, 골드키위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잇몸 출혈과 내장 출혈이 잘 일어납니다. 꼭 챙겨 드세요. 그래서 아니면 홍시 같은 거 참 좋아요. 이번에도 제가 거기 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의 방법으로 잘 안 돼서 새로 연구를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구라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만은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병원 갈까 하다가 그냥 치료해 보기로 하고 치료했는데 결국엔 해결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제 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었습니다. 식품 낮춰야 돼. 그래서 이거를 조리대를 이제 그동안 안 써본 방법에 조리대를 끓여서 먹고 연근 가루를 이렇게 마침 있어서 다 구비를 해놨었기 때문에 저는 약초한 느낌 굉장히 창고에 가득합니다. 약초를 많이 사다 받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방가루도 많이 쓰면 생방가루 조금 섞어서 해서 먹어.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는 그렇죠. 이렇게 좀 응가가 하루 이상 안 나오다가 그다음에 딱 나오더니 점차 피양이 줄어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난 진짜로 죽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 의학에 대해서 지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실험해보세요. 들으시면 조리대를 계속 드시고 조리대는 진짜 짱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에도 몸을 좀 이완시켜주고 안을 이렇게 십이지장 기항이나 위궤양에는 진짜 이겁니다. 이거 조리대하고 연근가루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생방가루도 좀 이렇게 또 너무 많은 출혈이 날 때 좀 섞어서 먹고 평상시에는 그냥 조리대하고 연근가루만 먹습니다. 한번 얘기 생기니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또 출혈이 일어나고 이거 한번 실험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뭐라 그랬죠? 아까 좀 치료할 때 토마토 케찹 얘기 있었죠. 토마토 케찹 같은 거는 이렇게 약간 호흡기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 종류에 탁월한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식품산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외피를 녹여보자라는 필링이죠. 인체 먹는 식품으로 하면 우리 몸에는 이상 세포는 이상이 없을 거다. 먹는 식품이니까 이렇게 우리 면역 세포가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표면에 빵꾸를 뚫어가지고 그래서 염산 주입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삼투압 현상으로 터뜨리는 것을 제가 의학 공부하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떤 식품산이나 어떤 식품 알칼리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단백질 표면에 그러니까 그 세균과 바이러스 단백질 표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스크래치를 입혀보자. 한번 필링을 통해서 녹여보자. 그럼 어디서 나가 아이디어를 얻었게요? 네, 발에 무좀이 있었어요. 각질량 무좀이 있었는데 식초를 오뚜기 식초, 새벽 식초 말고 빙초산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스프레이 통에 넣고 그냥 계속 내가 그렇죠. 10매치, 20매치 뿌리니까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발이 맨들맨들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발이 녹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지속적으로 뿌려주는 하루에도 뭐 10대씩 계속 뿌려줬더니 지긋지긋한 무좀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되게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각질형 무좀. 각질형 무좀이 아닌 거는 진물 일어나는 거는 드라이기로 꾸덕꾸덕 이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 드라이기로 살균하고 말라요. 말른 다음에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를 한번 발라보세요. 뿌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식초, 사과초로 이런 스프레이 통에도 계속해서 뿌려보세요. 이게 그렇죠. 사과초 뿌린다 해서 그냥 숫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횟수를 12번씩 물에다 담그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식초물에다 담가 빙초산에다 미친 사람입니다. 빙초산에다 담그다 이게 무슨 발 녹아요. 그로 인해서 화상 환자 많이 입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짓은 안 하고요. 정로 안 넣고 어쩌고 하지 마세요. 사과식초를 뿌리는 방식으로 하면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뿌리는 방식으로 해서 10번씩이니까 피부 이렇게 발바닥이 약간 그렇죠. 필링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식품산과
알칼리로 얘네를 필링을 시킬 수 있다. 물 같은 거 액체 형식으로 먹으면 이렇게 혈액 속에 한 20초면 반영이 되고요. 전신 도는데 한 30초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많이 먹어봤자, 그래서 이 소주잔 한 장 분량만 장으로 흡수돼. 저기 이렇게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장으로 내려가서 응가로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줌도 나오고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러 번 먹자라고 해서 토마토 케찹 절반, 오뚜기 토마토 케찹 절반, 그다음에 생강청, 시중에 사는 생강청을 그냥 샀습니다. 생강청, 그다음에 깔라만시, 동남아시아는 이게 감기약 치료제로 깔라만시 원액 콸콸, 그다음에 펩시콜라가 많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콜라, 그래서 코카콜라 가끔 이제 제가 펩시콜라로 했습니다. 펩시콜라로 해서 이유가 있어요. 펩시콜라로 이거를 했습니다. 펩시콜라 콸콸 넣고, 그다음에 뭡니까? 매실청 원액을 사다가 이게 사다가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예전에 좀 웅진 거를 썼는데 이제 좀 약해서 약효가 이렇게 매실청 원액을 사다가 거기다 콸콸 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고추장을 만들었어요. 초고추장을 고추장 뿌려서 산이니까 좀 유액을 많이 나오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장을 좀 보호하기의 목적과 살균의 목적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초고추장, 고추장 플러스 경험상으로 고추장 형태로 이렇게 먹으면 좀 먹으면 안에서 유액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유액이랑 위에서 물이 나면서 방어층을 이루나 봐요. 그 방법이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플러스 여기 마늘 가른 거 생마늘 가른 거 듬뿍, 그다음에 여기다 유자청도 살균 효과가 있고 유자청 듬뿍 해가지고 진간장 넣고 초고추장 만들어가지고 기름은 안 넣어요. 치료 목적이니까 이거를 토마토 케첩에 섞어가지고 그냥 한 컵 있잖아요. 이런 한 컵이 있으면 한 컵을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고 소주잔 한 장 분량밖에 그 혈액 속으로 흡수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만한 컵이다 그러면 그거를 7번에 걸쳐서나 8번에 걸쳐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계속 반복적인 타격, 드라이기를 한꺼번에 막 가열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가열하고 이따가 또 가열하고 이렇게 화상을 입지 않아야 되니까 피부에 내일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느긋하게 먹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더니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 구조를 도둑질해서 성급하실지 좀 받아주세요. 뭐 이걸로 이제 그 바이러스나 세균 치료하시면 되고 그 몸이 아프면 그냥 매실청에도 물을 타가지고 매실청에 물에다가 배탈 났을 때 특히 매실청이 짱이에요. 그거 드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생강청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그다음 마늘하고 양파 이렇게 그거 드시고 생밤 2개 먹고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조리 때 끓여 먹고 그리고 특별한 거는 뭐 또 거의 대부분 이걸로 다 해결되더라고요. 건강식 드시지 마시고요. 건강식 찾아 드시는 분들이 꼭 몸에 탈 나는 거 만들어. 그래서 저는 뭐 인공적인 약품도 안 먹고요. 그냥 이걸로 안전한 것을 택해서 그냥 식품으로 다 치료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누구에게나 전해도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지금 언급한 이런 치료 방법들을 제품화 시키시면 기술 도둑질해서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거 고생 끝에 알아낸 방법들인데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특허를 내도 잘 안 되니까 공개만 되고 기술 공개만 되고 이게 뭔 짓인가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적재산권 아예 그냥 공개를 어차피 그것도 공개가 돼 있으니까 공개해버리고 그냥 지적재산권 형성을 하자. 그럼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특허가 잘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치료가 되는데 전 세계 제약회사에서 독감 치료제를 갖고 몇억 달러 걷어내는 게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간단히 치료할 수 있거든요. 네, 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성업화시켜 보시고 제 기술은 검증해 보십시오. 불법적으로 한 사람도 치료하지 않고 의학 동영상을 게시해서 과학적인 그런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걸 소개를 드린 건지 뭐 미신적이거나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법,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는 법을 연구를 했으며 그로 인해서 관련된 특허 10건이 신청됐습니다. 기술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특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되게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